혁명의 탄생. 아마도 여러분은 한편에서는 애국파 병사들만을, 그리고 VS의 군대에서는 전체정과 특권층에 매수될 사람들만을 보게 될지 모릅니다. 중략. 여러분의 관심을 낭시 주둔권에 고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군대 전체를 한눈에 바라봐야 합니다. 중략. 사람들은 선량한 병사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켰으며 군대를 자극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하려 했습니다. 관료들과 군 지휘관들이 우리의 신뢰를 얻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그가 발언한 것은 9월 3일이었다. 이날 그는 라파에트가 선동하고 미라보가 제안한 VL을 치하하는 법령에 반대하였다. 띨르리공에서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파리에서는 폭동이 일어났다. 분노와 두려움에 빠진 의회는 로베스피에르를 야유하고 그의 발언을 막았다. 그 뒤 의회는 V의 치하 법령을 가결한 뒤 네케르의 사임을 얻어냄으로써 폭동을 진정시켰다. 로베스피에르는 그토록 자주 패배했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위험을 의식하고 중도파 지도자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공론에 대두를 수많은 징표들을 통해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로베스피에르가 지칭했다시피 혁명의 두더지 CAS는 선거에서 낙담한 이후 요란스럽게 1789년 협회에 가입했다. 116조. 이로써 자코뱅은 CAS의 존재와 음모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달레랑, 라르슈프코, 타르제, 르샤플리에 그리고 미라보가 그를 따랐다. 따라서 이제 삼두파와 로베스피에르만이 생토노레가 클럽 자코뱅 클럽의 지도자로 남게 됐다. 사람들은 이 분열이 자코뱅 클럽의 치명적이지 않을까 염려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타난 상황은 정반대였다. 1789년 협회는 초기 혁명 지도자들 중 거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을 불러보려 했으나 헛수고였다. 협회는 파리의 무관심과 적대감 속에 고립되어 갔고 지방에서는 거의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했다. 자코뱅 가입자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점점 더 많은 수의 지방 협회들이 파리 모협회에 가입을 요청하는 반면 의회 안에서 대논쟁을 벌이는 유명 인사들은 이미 민중 집단들 뿐 아니라 혁명적 부르주아지 대부분으로부터 단절됐다. 이렇게 반전이 시작되는 가운데 로베스피에르의 인기는 파리의 자코뱅 클럽 내에서보다 파리의 상킬로트들과 지방에서 훨씬 더 빨리 상승했다. 파리의 자코뱅 클럽이 여전히 의원들과 부르주아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 그리고 그들의 회합이 의회 전략의 영향 아래 있는 한 여전히 라메트, 디볼 그리고 바르나브가 1년을 더 클럽을 지배했다. 그러나 생토노레가 자코뱅 클럽의 문이 개방될수록 로베스피에르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애극심을 의심할 수 없는 유일한 의원으로 보였다. 띨르리궁 1789년 10월 5일에서 6일 봉기로 베르사유에서 파리로 옮겨온 왕실이 머무르던 곳 재헌의회는 띨르리궁 승마 연습장에서 회합했다. 라르슈프코, 로시쿠포, 리앙골크 1747년부터 1827년, 1792년 8월 10일 봉기 후 영국으로 망명한 교육자, 사회개혁가. (10월 23일) 그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투표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다시 문제 삼기 위해 새로운, 그러나 여전히 성과 없는 시도에 나섰을 때 말하는 단가가 있었다. 로베스피에르 씨는 대원칙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유일한 의원이자 아마도 원로원에 자리 잡은 단 한 명의 애국파이다. 그것은 또한 피카르디의 촌락에서 1790년 8월 19일 인류와 공화국의 대표인 로베스피에르에게 편지를 쓴 22살 난 젊은이의 견해이기도 했다. 신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제게 경이로울 뿐입니다. 이 젊은이가 바로
루이 앙투안 드 생주스다. 1790년 10월 5일 로베스피에르는 베르사유 군 재판소의 판사로 선출되고 이때 이 도시의 자코뱅들로부터 열광적인 편지를 받는다. 같은 달 마르세유 시 정부는 제헌의회의 영광을 기리는 기념비에 새겨 넣을 민중의 진정한 멋들의 목록에 그의 이름을 당당히 포함시켰다. 훗날 미라보가 죽은 뒤 마르세유 시 정부는 바로 로베스피에르에게 의회에서 자신의 이익을 옹호할 임무를 부여했다. 1789년 12월 툴롱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 1790년 11월에는 아비뇽의 애국파가 유사한 방식을 취했고 11월 18일 로베스피에르는 아비뇽의 프랑스 병합을 지지하는 유명한 연설을 했다. 아마도 그 연설은 아비뇽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을 것이다. 교황으로부터 성직자 민사기본법에 재가를 기다리고 있던 시점에서 의회는 교황과 부활을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하여 지연책만을 채택했지만 로베스피에르가 피력한 생각은 계속 여론 속으로 확산됐다. 아비뇽, 프랑스 남부 론 강 유역의 도시. 14세기 이래 교황이 소유한 영지였으나 1790년 6월 12일 도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프랑스 합병을 선언했다. 성직자 민사기본법 1790년 7월 12일 제헌의회에서 통과된 법. 교구를 도의 경계에 일치시키고 사제와 주교를 선거인들의 선거로 선출하게 하는 등 성직자를 공무원화하여 혁명에 대한 성직자들의 충성을 공고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에서 202쪽 국왕의 손발을 자르는 조치. 성직자 민사기본법 선서를 강요당하는 성직자. 1790년 11월부터 제헌의회는 프랑스의 모든 성직자들에게 성직자 민사기본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의무화했다. 이 조치 때문에 많은 성직자와 신자들이 혁명에 등을 돌렸다. 끊임없이 교황의 권리, 교황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듣고 분노하지 않은 이가 누굽니까? 공정한 신이시오. 국민들이 한 인간의 소유라니요. 그리고 이러한 신성모독이 바로 프랑스 국민의회 연단에서 선언됐습니다. 상호동의에 의해 두 국민이 통합되어 하나가 되거나 국민의 일부가 국민 전체에 다시 합류하는 것이 정복과 무슨 공동점이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강화와 전쟁 선포권에 관한 법률 중 국민은 결코 정복을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조항이 인용되는 것을 들으면서 놀라지 않은 이가 누굽니까? 그러나 이 주장에 우리가 뭐라고 답할 것입니까? 아비뇽 사람들이 프랑스에 병합되기를 요구한 것은 혼란과 유혈의 한가운데서였고 격렬한 반란이 끝났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요청을 거부해야 합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제군주들로 하여금 스스로 국민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돌려줄 것을 촉구하십시오. 아니면 국민들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아니 차라리 프랑스 국민 자신과
그 대표들을 비난하든지 아니면 아비뇽인들이 그들을 모방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그들이 자유와 정의에 비겁한 적들과 싸워 그들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그들이 인간의 권리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까? 마치 혁명이 혼란 없이 이루어지기라도 해야 한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며칠 후인 1790년 12월 5일 국민방위 대에서 수동 시민을 배제하여 군대를 부르지아즈가 독점하게 하는 라보 생테티엔의 계획이 의회에서 논의됐다.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로베스피에르는 자신의 가장 길고 중요한 연설문 중 하나를 작성했다. 이후에 그의 연설에서 매우 자주 불타오를 열정의 불길을 이 연설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의 지평은 넓어지고 동시에 깊어진다. 이제 더는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정치적 권리의 엄격한 평등을 요구하는 것만을 문제로 삼지 않는다. 이제 더는 혁명을 지속적으로 민중들의 협력이라는 토대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혁명을 구하는 것만을 문제로 삼지 않는다. 국민의 삶의 가장 건전한 도덕적 원천과 가장 강력한 효력이 이 무산자 대중 안에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수동시민, 연 3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직접세를 납부할 수 없어 선거권을 갖지 못하는 시민, 라보생테티엔, 장폴 라보생테티엔 1743년부터 1793년 프랑스 남부 님 출신의 순교도 목사, 미래의 지롱드파 지도자들 중 한 사람. 여러분의 주권자는 민중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는 야만적이며 타락한 존재로 부름으로써 그들을 중상하고 모독하는 일을 그만둡시다. 정의롭지 않고 부패한 자들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민중의 권력을 부유한 특권 계급에게 넘겨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선량하고 인내심 강하고 관대한 것은 민중입니다. 우리의 혁명이 그리고 적들의 범죄가 그것을 입증합니다. 민중에게는 자연스러울 뿐인 최근의 수천 가지 영웅적인 행동들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민중은 단지 평화, 정의, 그리고 생존권을 요구할 뿐입니다. 권력자들, 부자들을 차별, 쾌락만을 갈망합니다. 민중의 이익과 소망은 천부의 것이며 인류의 것입니다. 그것은 보편적입니다. 부자들의 이익과 소망은 탐욕, 야심, 기괴한 망상, 그리고 사회의 행복의 가장 치명적인 열망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민중을 비탄에 빠뜨린 폐해는 언제나 부자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민중에게는 재난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누가 우리의 영광스러운 혁명을 수행했습니까? 부자들입니까? 권력자들입니까? 민중만이 혁명을 열망할 수 있었고 혁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민중만이 한결같은 이성에 의해 혁명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히 민중이 다시 쟁취한 권리를 민중으로부터 강탈할 것을 우리에게 제안한단 말입니까? 라보생테티엔, 성직자 출신의 재헌의회 국민공회 의원, 국민공회에서 지롱드파에 속했으며 국왕 재판에서 민중회의 상소를 주장했고 지롱드파의 12인 위원회에 참여했다. 지롱드파의 몰락을 불러온 1793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 봉기가 일어난 후 도주했다가 체포되어 처형당한다. 시작은 부자들이 16조가 223조. 사람들은 국민을 두 계급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중 한 계급은 언제든 반란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는 다른 한 계급을 오직 그 계급을 제압할 목적으로만 무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계급은 모든 독재자들, 모든 압제자들, 모든 공공의 흡혈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계급은 민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민중이 자유의 위협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민중에게 자유를 맡긴다면 민중은 자유의 가장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부당한 인물, 말하자면 민중을 절망에 빠뜨려 그들이 하는 수 없이 자신에 대해 이를 배신하도록 만들려는 자들은 잔인하고 야심에 찬 궤변가들인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국민공회전, 재헌의회 의원들. 그러니 인류의 신성한 권리에 대한 요구를 결코 중단하지 않을 민중을 더는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성과 자유에게 거기까지만 가시오. 그들이 우리의 야심이나 우리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계산과 맞지 않는 지점에 도달하면 전진을 멈추시오 라고 말하는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 세계가 자신을 행복으로 초대하는 영원한 정의의 법보다 이제껏 권력, 몇몇 독재자들의 범죄, 그리고 국민들의 불행만을 낳았을 뿐인 편협하고 부도덕한 정신의 역겨운 교활함을 더 좋아할 만큼 그렇게 무분별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찮은 술책과 궁정의 음모 따위로 여러분은 둘이 자격도 없는 혁명을 지도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은 힘없는 곤충처럼 저항할 수 없는 혁명의 흐름에 끌려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리고 여러분의 수치는 진리와 마찬가지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진행 중인 민중혁명의 예언자 로베스피에르는 아직도 혁명의 사회적 성격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 연설의 뒷부분에 있는 한 구절은 그의 열정이 사그라드는 경계, 자신의 힘 밖에 있는 것으로 보여 그가 결정적으로 체념하게 되는 지점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본인은 대부분의 부가, 몇몇 사람의 수중에 놓여있는 재산의 거대한 불균형이 나머지 국민들로부터 그들의 양도할 수 없는 주권을 박탈하는 원인이 된다고는 결코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바로 거기에서 재산의 불가피한 불평등 대신 권리의 본질적인 평등을 회복할 수단을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입법자와 우리 사회의 신성한 의무임을 발견합니다. 로베스피에르의 연설은 이러한 한계에 갇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연설보다 더 대담했다. 거의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는 제언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예고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는 자신의 동료들 사이에서 수행하도록 운명 지어진 역할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어조는 그의 열정에 걸맞는 단호함을 담고 있었다. 그의 동료들은 민중의 열정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독점하고자 했으므로 일수될 것이다. 민중은 마지막까지 혁명에 저항할 수 없는 흐름에 충실할 것이다. 그리고 물론 조레스로서는 로베스피에르가 혁명이 가난한 사람들의 과업이라고 말할 만큼 순진했다고 비난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프랑스 혁명이 본질적으로 부르주아지의 과업이었으며 초기 자본주의의 생산력이 더는 봉건사회의 사회관계와 구체제의 구조에 조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음을 잘 알고 있다. 혁명이 자신의 저항할 수 없는 흐름 속으로 힘없는 곤충처럼 끌어들인 인물들 중 하나인 바르나브는 로베스피에르보다 그 점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혁명을 승리로 이끈 것은 바르나브가 아니라 로베스피에르였다. 그리고 혁명을 배신한 것은 로베스피에르가 아니라 바르나브였다. 왜냐하면 부르주아 로베스피에르는 부르주아 바르나브가 결코 이해하지 못한 것. 즉, 마라의 말에 따르면 바스티우 함락은 특히 10,000명에 이르는 생땅뚜안 뽀브르의 가난한 노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곧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짱 조레스, 1859년부터 1914년 프랑스의 사회주의 정치가이자 역사가. 자주